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이 서울 구로구에 대해서 대표 단지 아파트 가격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평형, 32평형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보기를 할 텐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자치구 개요. 그럼 구로구가 어디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예, 여기 빈칸 빨간색 줄이 그어지는 곳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일명 구금간이라고 불리우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로구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겠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 지하철 노선이죠. 그래서 여기 1호선 라인을 보시면 온수, 오류, 개봉, 구일, 구로역 이렇게 구로구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선으로는 신도림, 대림,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호선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온수역은 이제 7호선과 그 1호선이 이제 이 교차하는 역이고 7호선은 이제 천왕역 그리고 끝에 남구로역 이렇게 세 개 지하철 7호선 이 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은 서울 서남부에 위치하고 일명 구금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노후 주거지와 아파트 거주지가 혼재합니다. 어떤 지역들은 이제 아파트가 꽉꽉 들어차 있는데 이 구로구의 경우에는 이 대부분 빌라촌이고 중간중간 이렇게 아파트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구로구의 평균 매매 가격, 아파트의 추이를 본 건데요. 출처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뷰어를 사용했습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 바탕의 글자, 파란색 글씨는 이제 서울 전체의 흐름이고 그 밑에 검은 구로구의 흐름입니다. 일단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서울 전체에 비해서 일단 구로구가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어서 지금 빨간색 글씨로 표현되는 17년 2월, 18년 12월 그리고 21년 7월 이 시기에는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이제 상승한 시기. 그러니까 이 서울도 그렇고 이 구로구도 그렇고 이렇게 이 가격이 부동산 급등기 이렇게 지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20년 7월엔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 시기를 전후해서 역시 이 전세 가격의 변동이 좀 많이 있었다 하는 점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구로구 대표 단지로 선정한 이 개봉 프루지오 단지 한번 개요를 볼 텐데요. 이 옆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대략 1000세대 정도의 세대수 978세대, 입주일은 2014년 한 10년쯤 지나고 있습니다. 구성 평형은 25평형, 33평형, 45평형 이렇게 돼 있는 아주 일반적인 어떤 표준 단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로구 25평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 매매 가격의 흐름입니다. 지금 빨간 점으로 찍혀진 곳이 그 시기별로 어떠한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 표에서 보면은 20년 8월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참 동안 없다가 23년 6월에 거래가 다시 그 직전에 최고가에 비해서 좀 낮게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평형에 대해서는 최근 실거래가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날짜는 5월 30날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는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요 당시는 21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조금 안 되는 시기 전에는 8억 5천만 원까지 갔다라고 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폭을 계산해 보면은 최고가 8억 5천만 원 대비 1억 7천만 원 하락해서 비율로 따지면은 20%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2018년 1월에 거래 가격은 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 1월의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최근 그 6억 8천만 원이라는 실거래가는 아직까지 2억 5천만 원 상승한 셈이고요. 2019년 6월에 거래됐던 가격 6억 3천만 원 대비해서는 5천만 원 아직 상승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노란색 글씨 하락폭만 놓고 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나 떨어졌네. 최고가에 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때 가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태구나 라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가격 그러니까 대략 뭐 5년 전, 6년 전의 가격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2014년 말에 구로구 25평형 개봉 푸르지오의 단지 가격은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실거래가 대비해서 여전히 하락폭은 2억 3천만 원 정도가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자, 무슨 근거로 이걸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전세 가격의 흐름이 이런 예상을 가능하게 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전세 가격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그러니까 대략 한 6년 전이 되겠네요. 이때 전세 가격은 상한가 3억 6천, 하한가 3억 4천, 그래서 실거래가 3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흐름이었고 2020년에도 전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고 최저 실거래가 기준 3억 6천5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보면은 이 전세 가격이 최고 실거래가의 경우는 3억 8,850, 그러니 2017년의 전세가에 비해서 10% 내외의 어떤 그런 미미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 실거래가를 보면은 2억 6천만 원, 그러니까 3억이 넘지 않는 수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크게 급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주거에 대한 가치 그리고 주변 환경 인프라가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릴 만큼 그렇게 아직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가격 정리해 보면 6년 전에 3억 5천, 그러니까 3년 전에 3억 8천, 그리고 1년 전에 3억 9천 해서 이 가격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움직임이 급등은 아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몇 년 전에 비해서 몇 억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럴 만한 여지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상태, 그러니까 교통 환경이라든가 교육 인프라가 확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전세 가격의 흐름은 3억 5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 매매 가격이 2018년에 매매 가격이 4억 3천만 원, 그리고 1월에도 그렇고 4월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4억 5천 8백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대략 3억 5천만 원 내외 움직일 때 매매 가격이 4억 3천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전세가 올라간 것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하한가 3억 3천에 상한가 3억 8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세 가격이 크게 급등할 만한 이유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매매 가격 4억 5천만 원 미만, 4억 7천만 원 미만 이런 어떤 그 전세 가격에 대비한 매매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대략 이 매매 가격은 2014년 말까지 4억 5천만 원 내외로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가 있는 대략 7억 원이 넘는 매매 가격은 아직까지는 좀 높다, 아직 하락할 여지가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전세 가격 3억 5천만 원 기준 했을 때 매매 가격은 4억 5천만 원 수준이 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유주 분들에게는 여전히 나쁜 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한가라고 적혀 있는 6억 9천만 원 대비해서도 추가적으로 2억 5천만 원 하락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형을 바꿔서 32평형 보겠습니다. 같은 단지의 32평을 볼 텐데요. 접근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가격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최근의 실거래가는 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고가는 얼마였냐? 10억 5천만 원, 그러니까 2021년 9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거의 최상승기에 이르렀을 때 가격이 10억 5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은 최고 상승했을 때 비해서 2억 2천만 원이 하락했다. 비율로 21%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이 싸졌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만한 지표를 보면은 2018년 2월에 이 매매 가격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최근의 실거래가가 8억 3천이니까 아직 3억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2019년 4월에 매매 가격이 5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때에 비해서 가격은 2억 4천만 원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가에 비해서 얼마나 하락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과거의 급등 이전의 가격이 얼마였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2억 4천만 원 또는 3억 원 상승해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2024년 말의 예상은 대략 가격은 5억 5천만 원 내외로 형성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근거가 뭐냐 궁금하실 때 이 전세 가격을 또 이번에도 이제 근거로 한번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의 흐름을 보면은 32평형의 경우에 대략 4억 원이 안 되는 3억 9천만 원, 그리고 4억 원 내외에
최고 실거래가 4억 2천만 원, 최저 실거래가 3억 9천만 원 이렇게 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1년 1월에 전세 가격을 보면은 최고 실거래가 4억 안 되고 최저 실거래가는 3억 안 되고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기준으로 매매가를 좀 유추해 본다고 했을 때 이 지역, 그러니까 이 해당 아파트 32평형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 4억 원 내외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좀 크게 틀리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3억 9천, 4억 내외 이렇게 어떤 전세가의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 4억 원일 때 과연 매매 가격이 얼마였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 매매 가격이 이 전세 가격 4억 원 이렇게 내외일 때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5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 내외였구나. 2017년 말에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실거래가 매매 가격이 5억 1,500만 원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때 가격이 5억 원 내외에서 형성되는 게 좀 맞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매매 가격을 보면 5억 원, 2018년에도 매매 가격은 5억 원 내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한가가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8억 4천만 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봤을 때 5억 5천만 원 수준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8억 4천만 원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지금 이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소유자분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이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하한가 32평형은 8억 4천만 원, 그리고 상한가 9억 4천만 원인데요. 전세 가격을 4억을 기준했을 때 매매 가격은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한가 대비해서 아직까지 하락할 어떤 가능성은 2억 9천만 원 정도의 좀 하락폭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러한 예측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게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요. 그래서 전세가격 상승 요인, 교통이나 학군의 변화가 없다라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슈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측은 어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 금리, 환율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이야기에 반박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말씀이 맞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